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그 질문 중 하나가 내용이 어렵다. 도대체 봐도 모르겠다. 계속 동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들을 이제 제일 많이 받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그 선수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선수 과목이라는 거는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들어야 되는 강의. 이게 그 컴퓨터 구조론이라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컴퓨터 관련된 과에서는 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사실상 그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내부적인 얘기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킵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뭔가 어떻게 동작되고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이게 처음부터 흥미가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내용, 이 내부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라는 정도까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때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내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동작된다 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갖고 어려움이 좀 덜 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고 어떻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강의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강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야, 이거를 다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 특히 이 기능이 무엇이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읽고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 기능이 어떤 거고 왜 이거 쓰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다시 그 리뷰를 다시 할 때, 리뷰할 때 다시 이렇게 잘 체크하길 바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로 이제 AVR이 무엇이냐 좀 개념적인 얘기하고, 요게 한 반 정도 왔죠. 요 앞부분, 요게 2.5의 앞부분을 좀 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오늘 요 뒷부분부터 이렇게 할 거고, 그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예요. 레지스터. 그래서 요번도 이제 레지스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지스터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참고하고, 오늘은 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중에 MCU, 그러니까 이건 이제 레지스터 얘는 이름인데 얘는 보통 이렇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MCU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MCU, C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신호를 액티브로 설정하고 웨이트 사이클 개수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MCU CI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동작하는 그 레지스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레지스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동작하는 어떤 메모리 특정 영역인데, 이 레지스터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냐, 이 레지스터가 어떤 상태인지를 읽고 이 레지스터를 어떻게 조작하냐가 우리가 결국 그 펌웨어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MCU-CI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우리가 외부 메모리 연결해서 쓸 일이 지금 이 시스템에 없고, 진짜 외부 메모리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하면 사실 128 안 써요. 자, 전에도 아마 첫 시간쯤에 얘기했을 텐데, 아트메가 128이라는 거는 물론 빠른 마이크로 프로세서긴 하지만은, 그냥 빠르다기보다 어떤 기능이 많은 그런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뭐 외부 메모에 달고 뭐 이것저것 달아서 확장해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바에는 우리 저기 32비트 계열로 넘어가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싼 32비트 마이크로 넘어가면은 그 기능 뭐 메모리 그안 달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오히려 더 편하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굳이 8비트 마이크로에서 외부 메모리 달고 뭐 이것저것 달고 굳이 그게 쓰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external memory control register라고 해서, 또 이게 externa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어로 X라고 좀 많이 써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것도 외부 메모리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 스킵하고, 얘도 스킵하고, 얘도 스킵하고, 얘도 이 외부 메모리 관련된 부분 다 스킵할 거예요. 자, 그래서 2.6으로 왔어요. 2.6. 아트메가 128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메모리 보호, 시스템 설정, 슬립 모드, 리셋, 와치독 타이머. 요거는 그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거의 유사하게 다 기능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도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보호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128, 그러니까 이 AVR 시리즈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퓨즈 비트라는 부분인데, 퓨즈 비트라는 거 사용하는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밑에 말한 요 세 개, 요 세 가지들은 이거는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사든지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밑에 지금 방금 노랗게 칠한 이 부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메모리와 이제 시스템 설정 부분을 보면은, 자, 아트메가 128은 메모리 보호를 위해서 한 바이트의 메모리 잠금 비트, 그걸 락비트라고 해요. 락비트와 시스템 설정용 3비트의 퓨즈 비트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별도로 아트메가 128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아트메가 128은 어떠한 초기 설정 값을 갖는다라고 설정하기 위한 그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퓨즈 비트라고 해요. 이 퓨즈 비트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트메가 128에다가 내가 만든 펌웨어를 넣었어요. 펌웨어를 집어넣는데, 딴 사람이 이거 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럼 락비트라는 걸 걸어버려요. 락비트를 걸면은 이 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져요. 자, 그런 기능이 있다. 자, 여기 있죠. 메모리 보호라고 해서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메모리 내용을 외부에서 리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외부에서 실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행된다기보다는 이게 유출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A라는 제품 뭐 공기청정기 하나 만들었어. 공기청정기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거 너무 좋아, 나 카피하고 싶어. 누군가 이거, 여러분 회로 우리가 PCB라는 이런 이제 기판 있죠. 기판에 막 부품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다 카피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카피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이 펌웨어. 이 펌웨어는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를 카피하는 방법, 여기서 그대로 읽어오는 게 카피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드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거를 임의로 이걸 빼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메모리 보호 시스템 설정에서 있는 락비트에 대한 얘기. 이게 락비트예요. 락비트에 대한 얘기예요. 락비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한 바이트 된 비트 프로그램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비트의 초기 값은 1로 되어 있는데, 이건 unprogramed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기 값은 그냥 락비트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값은.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프로그램 라이트 하면 메모리 잠금 비트는 0으로 되고, 그리고 칩 일레지 설정이 되면 다시 1로 되고,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프레시 메모리와 EEP롬에, ESQL롬에 대한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LP 모드라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프레시 메모리를 혹은 EEP롬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는 이제 프로그램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금지하는 모드가 있다. 그래서 LB 모드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LB1, 2의 비트 설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요. LB1, 2가 1, 2로 되어 있으면 락 설정이 없다. 1, 0으로 되어 있으면은 락 설정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 0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뭐든지 다 금지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설정이 없는 거 120을 프레시 이스는 패널 모드 혹은 SPI JTAG 시리얼 모두 다 이제 금지시키는 거고 퓨즈비트의 프로그램도 금지시키는 거. 둘 다 00일 때는 그 프로그래밍 및 베리파이라고 하는데 베리파이는 뭐냐면은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 A라는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게 A라는 게 맞아?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베리파이라고 그래요. 베리파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 강력한 그런 이제 LB 모드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모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BLB 제로예요. 제로. 이게 제로 모드가 그러니까 1 모드, 2 모드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락비트 관련된 거는 사실 아까 앞에 있는 LB 모드 관련된 부분을 주로 쓰고 이렇게까지 뭐 BLB 제로 1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락피트를 걸만한 그런 제 보안을 필요하는 시스템에는 128 정도의 마이크롬을 사실 쓰지 않아요. 우리가 더 높은 사양의 마이크롬을 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실제로 뭐 마이컴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우리가 그 펌웨어를 읽어왔다고 해서 그 읽어온 결과물이 우리가 딱 보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아니고 그냥 0과 1로 된 숫자예요. 그 0과 1로 된 숫자가 잔뜩 들어있는 그 파일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도대체 이 펌웨어가 어떤 기능 하는 거다라고 뭐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락피트를 거는 그뭐 이유들은 진짜 어떤 훼손을 막는다든지 진짜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락피트를 걸지 않아요. 락피트 잘못 걸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온보드 상에서 업데이트하거나 ISP 기능으로 다른 펌웨어로 다시 덮어 쓰거나 할 때 그때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다. 락피트 거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 부분 이제 요 슬라이드는 이제 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도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세세하게 어떤 모드에서 어떤 게 된다 이런 거를 안다기보다는 락비트라는 기능이 무엇이냐, 왜 사용하냐 그 정도 개념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다음 퓨즈비트인데 퓨즈비트는 중요해요. 퓨즈비트는 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퓨즈비트라는 거는 아트메가 128의 어떤 시스템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퓨즈비트에 있는데, 자, 퓨즈비트는 이제 그러니까 메가 다르고 타이니 시리즈 다르고 이제 시리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렇게 이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 3바이트의 퓨즈비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퓨즈비트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고 익스텐디드가 있어요. 딱 이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안 오죠. 자,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롬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 요 익스텐디드 퓨즈 바이트라는 게 나중에 추가된 거라는 거 우리가 그냥 눈치로 챌 수 있죠. 자, 퓨즈 비트를 먼저 설정하고 메모리 락 비트를 나중에 설정한다. 칩 일레이즈 명령은 퓨즈 비트를 바뀌지 않는다. 메모리 락 비트 중에 LB1은 퓨즈 비트 잠금시킬 수 있다. 아까 LB1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퓨즈 비트 프로그램 하면은 0으로
설정이 되고 하지 않으면 1로 설정된다. 이거는 이제 퓨즈비트 내부에 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뭐 그런 설명인데 이 부분은 그냥 좀 잊어버리세요. 오히려 이 말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이 나머지 두 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에 어떤 펌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펌웨어를 지금 집어넣었어. 근데 얘를 이제 지우고 싶어. 이 지우는 과정이 일레이즈라고 돼요. 칩 일레이즈라고. 얘를 지우더라도 퓨즈 비트라는 거는 얘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퓨즈 비트는 별도의 퓨즈 비트를 쓰거나 지우는 과정이 아니면은 퓨즈 비트는 변하지가 않아요. 네. 내부에 있는 그런 펌웨어하고 전혀 별개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트맥을 128로 사용한다 하면은 퓨즈 비트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펌웨어를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락 비트 중에 LB1으로 이제 퓨즈 비트를 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퓨즈 비트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는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1바이트는 익스텐디드 퓨즈 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익스텐디드 퓨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우 하이 말고 로우 하이 데이터 할 거고 여기 보면은 아트맥 103 호환 모드 동작 이래 있고 와치독 타이머 동작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트메가 103이라는 거는 128이 나오기 전에 초창기에 아주 예전에 아트메가 103이라는 그 마이컴이 있었는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면서 기존의 아트메가 103 쓰던 사람은 이 128을 사서 요 퓨즈 비트를 설정해서 써라 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퓨즈 비트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이 기본값은 디폴트 값인데 이거는 그 공장에서 딱 추가돼서 나왔을 때 어떤 값을 갖고 있냐 라는 그 얘기예요. 그 밑에 와치독 타이머는 이제 와치독 타이머라는 그 기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인데 와치독 타이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지금 이거는 와치독 타이머를 쓸까 안 쓸까 그 퓨즈 비트 내에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바이트 퓨즈 하이 바이트라고 했어요. 하이하고 로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몇 가지가 있죠. 자, 몇 개, 총 여기는 총 이제 8가지 설정이 있죠. 8가지 설정이 있고, 처음으로 이제 OCDEN이라고 해서 OCD 온칩 디버그 EN이니까 얘는 enable 얘기하는 거죠. enable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CD를 쓸 거냐, 그러니까 온칩 디버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라는 얘기고, JTAG enable이라는 건 뭐냐면, JTAG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설정해 주는 부분. SPIEN이라는 건 SPI 시리얼 프로그래밍 기능 쓸 거냐 안 쓸 거냐. SPI라는 거는 그 시리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ISP 얘기했었죠. 그 ISP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데 자, SPI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CKOPT라고 하는데 이건 클럭 오실레이터 옵션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럭에 관련 부분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save라는 거는 칩 지울 때 이 필름을 삭제할까 안 할까 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이런 값이다 라는 얘기고, 자, 부트 사이즈 1, 2가 있고 리셋 팩터 선택이 있는데 그 부트 로더의 리셋 팩터 뭐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 밑에 보면 돼요. 부트로더라는 거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부트로더는 마이크럼 딱 켜졌을 때 딱 한번 설정이 되는 이게 그 영역 부트로더라고 하는데 그 부트로더는 뭐 그것도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이에요. 뭐 자기 그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 부트로더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요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부트 사이즈 0과 1이 있죠. 그 부트 사이즈 0과 1이에요. 0과 1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트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어떤 범위 메모리 내부의 어떤 범위까지가 이제 그 부트로더의 섹션이고 응용 프로그램의 섹션인가를 정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부트로더는 또 이번에 또
한번 읽어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나머지 요 부분들은 아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요 쪽엔 뭐가 있냐 하면은 총 3개라고 했죠. 3개 바이트라고 했죠. extended, high-low 총 3개. 8비트 마이크로미가 한 바이트마다 8개씩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지금 0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 여기 0번부터 여기 7번까지 이렇게 여기 LSB, 여기 MS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OD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은 브라운아웃 디텍트라고 해서 입력되는 전압이 낮아졌을 때 그 입력되는 전압이 몇 볼트에서 그 몇 볼트인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볼트에서 얘를 브라운아웃이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롬 자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3볼 입력 전압이 한 3볼트 되면 이거 마이크롬 죽여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능 브라운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운아웃을 그 전압의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트리거 레벨 선택이라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 브라운아웃 이네이블이라는 거는 브라운아웃 기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UT1, SUT0라는 거는 스타트업 시간이 선택한다는데 스타트업 시간은 뭐냐면은 이 마이크롬 전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일정 시간을 잠깐 쉬게 할 수 있어요. 지연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설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 하면은 전원이 약간 불안정한 그런 시스템에서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마이컴이 불안정한 전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을 해버리면은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한 전압으로. 그래서 어떤 불안정한 전압이 있는, 특히 이제 전압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불안정한 부분,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스타트업 시간을 약간 좀 일부러 지연시키는 그런 설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 나머지 이제 0번부터 3번은 클락 소스 설정하는데 클락 소스 같은 경우는 이 내부 클락을 갖고 있어요. 내부 클락 갖고 있는데 그 외부 클락을 어떤 거 쓸 거냐 이런 걸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클락 소스에 대해서는 이따 또 뒤에 또 얘기가 좀 나와요. 시그니처 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시그니처 바이트는 뭐냐 하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값이 있어요. 네, 고유의 값이 있는데 이제 3바이트로 되어 있고 그 3바이트는 총 0번부터 0, 1, 2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 0번째는 제조사 그리고 1번째는 내장 프레시 메모리 용량 그 세 번째,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죠. 0번째, 1번째, 2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딱 이렇게 온보드 딱 붙어 있는데,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ISP 지난 시간에 했던 ISP를 꽂아가지고 시그니처를 읽어보면은 요 내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은 공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양산을 해요. 막 뭐 몇천 개, 몇만 개씩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 마이컴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아트메가 128이나 마이컴이 붙어 있나 라고 확인할 때 이 시그니처 바이트를 읽어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시스템 클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자 일단은 5개 내부 클락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5개가 있어요. 5개 내부 클락이 있는데 이 내부 클락이라는 건 이제 그 여기 AVR 클락 컨트롤 유닛으로 이제 들어온 클락들이 있죠. 자, 이거 먼저 설명하면은 내부 들어오는 클락에서 5개를 이제 나눠서 사용하는데 이 5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이쪽 어싱크러너스 타이머 쪽 있고 그리고 이 IO 쪽 관련된 게 이 2개 같이 걸려 있죠. 그리고 ADC 관련된 클락, CPU 코어에 대한 거, 램에 대한 거, 프레시 앤 이스케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총 이제 서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내부 분배 클락 차단 소비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ADC를 안 쓸 거야.
타이머는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클락을 얘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이게 클락이 이제 공급이 되면은 이 전기를 좀 먹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소비 전력 없애겠다. 근데 이제 소비 전력이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받는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답터를 꽂아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이 배터리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하나라도 죽여야 돼요. 하나라도 죽여서 전기를 좀 아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밑에 있는 설명은 이제 클락 발생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클락 소스라는 거는 이제 마이컴 쪽으로 클락이 들어와야지 이제 클락이 그 마이컴이 동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클락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방법은 6개예요. 그 요거까지 포함해서 6개인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받는 클락은 5개예요. 여기 보면은 external RC 오실레이터라고 되는데 RC 오실레이터는 뭐냐? external RC 오실레이터는 외부에 부착하는 RC 오실레이터란 얘기예요. 근데 RC 오실레이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RC는 우리가 그 수동수자에서 알고 있는 RLC에 있는 RC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캐패시터하고 충방전하면서 소파가 이제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그 주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죠. RC 값을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클락 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소자를 우리가 RC 오실레이터라고 그래요. 그 RC 오실레이터를 외부에 달 거냐, 혹은 이 익스터널 클락은 이제 이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외부 클락을 달 거냐라는 그 외부 클락에 대한 설정이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는 이제 크리스탈이 수정이죠, 수정. 수정에 대가 이렇게 전류를 가하면 얘가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할 때 나오는 클락을 갖고 사용하는 그 소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사용할 것이냐. 다음에는 그 로우 프리퀀시라는데, 로우 프리퀀시는 그 보통 킬로헤르츠대로 로우 프리퀀시라고 그래요. 로우 프리퀀시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얘네 메가헤르츠대고 얘는 킬로헤르츠대예요. 그리고 캘브레이트 RC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얘는 인터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딱 하면은 얘는 내부 클락을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 클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아트메가 128이 있잖아요. 외부에 아무것도 안 닿아도 내부에 이런 클락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지만 내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얘 문제는 좀 약간 부정확해요. 정확도가 떨어져. 뭐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써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쓰냐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시스템. 시간에 대해서 민감한 시스템은 외부 클럭을 달아줘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시스템은 그냥 내부 클럭을 사용해도 부품이 하나가 줄죠. 외부에 달 거 뭐 몇십 원짜리 부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품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클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 자, 이 부분도 왜 내부 클럭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부 클락은 아까 앞전에 그림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CPU 클락이 있고, IO 플래시,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타이머, 그 다음에 ADC 클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클락이 어떤 부분에 동작됐냐 라는 얘기가 이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ADC 안 쓰겠다. 근데 ADC 안 쓰는 시스템도 많거든요. 근데 ADC 안 쓰는데 굳이 ADC에다 클락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ADC 클락 쪽을 죽여버린다. 뭐 난 비동기 타이머,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 타이머는 안 쓰겠다. 면 이쪽에다 죽여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전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뭐 플래시 메모리 쪽 안 쓰겠다. 뭐 이쪽 클럭을 뭐 없앨 수도 있죠. 안 쓰게 설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출력 동작, 뭐 통신 관련 안 쓰겠다고 안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전력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아까 퓨즈 비트 중에 CK 셀이라는 그 4자리 부분이 있었죠. CK 셀 4자리. 그러니까는 CK셀 0, 1, 2, 3 그래서 총 4개 비트가 있었고, 이 비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클락 소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면은 요거 쓴다 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1을 쓰면은 외부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쓰겠다라는 얘기고, 뭐 내부에 8메가 쓰겠다 하면은 0100을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퓨즈 비트 설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외부 크리스탈이나 리조네이터, 오실레이터 설정할 때는 얘를 1111부터 1010 설정한다 돼 있고, 이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탈 1, 크리스탈 2.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크리스탈에 대한 회로예요. 크리스탈에 대한 회로고, 리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C가 빠져요. C가 빠지고 그냥 소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리조네이터는 여기는 그냥 그라운드고, 여기 X1, 그 다음에 X1, 2에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뭘 많이 쓰냐, 크리스탈 쓰는 경우도 있고 리조네이터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조네이터는 좀 만드는 회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탈은 이제 여기저기 만드는 회사가 많고, 이거는 뭘 쓰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예요. 뭐 설계하는 사람의 자유예요. 동작 모드면 동작 모드에 아까 대한 뭐 저기 비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CK OPT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CK OPT는 이 아까 이제 외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사용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CK OPT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 요 주파수 범위하고 거기에 맞는 이 캐패시터, 아까 그 회로도 보면은 이 발진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제 여기 C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죠. C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C 두 개의 값에 대한 얘기예요. 요것도 이제 맞춰 설정해 줘야 되는데, 레저네이터 쓰면은 이 C 1, 2, 아까 여기 붙어 있던 얘네 두 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한 면이 있죠. 부분 두 개가 줄어드니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설정하는 이런 이제 동작 옵션이다 라는 거예요. 스타트업 시간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딱 그 전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일정 시간 이렇게 좀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정이에요. 요것도. 이거는 CK셀에 대해서 있고, CK셀이 0이냐 1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SUT 0, 1비트,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로 이렇게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지연 시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원이 좀 초기에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지연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전원이 딱 들어와서 바로 켜지는데, 바로 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일정 시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원이 안정된 다음에 실제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외부 저주파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는 U32.768kHz의 클락을 쓸 때 많이 써요. 32.768kHz 쓸 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리얼타임, 그러니까는 시계죠, 시계. 그러니까 리얼타임 클락, 이 주파수를 이제 리얼타임 클락이라고 하는데, 진짜 초단위까지 우리가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32.768kHz의 클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서 쓸 때가 있어요.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내부 클락은 이제 빠른 동작의 클락으로, 그러니까 뭐 내부에 있는 8MHz 이런 거 동작을 시키고, 이 리얼타임 관련돼서는 이 외부 클락을 땡겨서 오는 좀 클락을 두 개를 쓰는 그런 시스템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설정 값이 이렇다 라는 얘기고, 요거를 사용했을 때 이 스타트업 시간, 바로 이 앞장에서 얘기한 스타트업 시간이 이렇게 변한다 이게요. IC 오실레이터는 R과 C로 된, 여기 얘기한 R과 C로 된 이런 클락 발생하는 회로 이용했을 때 이렇다라고 해요. 근데 뭐 잘 안 써요 사실. 이거는 그 이유는 R이나 C 값을 우리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R이나 C 값은 기본적으로 RC 소자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커요. 특히 C 같은 경우는 오차가 커요. 뭐 R은 정밀하게 우리가 뭐 1%대로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C는 그렇지가 않아요. C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쓸 바에는 그냥 내부 클럭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쓰지 않는다. 자, 외부 RC 오실레이터 사용했을 때 스타트 시간이 이렇게 된다 하고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내부 RC 오실레이터는 아까 얘기했죠. 외부에 사용하지 않대 내부 이거 많이 사용한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내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게 설계할 때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외부에 꼭 달아야 되나 라고. 왜냐하면은 내부 오실레이터가 있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게 또 많지 않아요. 다 외부에 꼭 달아줘야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잘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그냥 내부 클럭 쓰는 게 편해요. 회로적으로도 편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부 오실레이터는 부정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좀 커요. 그래서 OSC 캐리라는 이런 이 레지스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실레이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정확하면은 이 값으로 우리가 내부 주파수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정 뭐 이런 교정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부 클럭이 예를 들어서 난 8메가다 8메가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8메가가 뭐 안 되든지 넘치든지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OSC 캐리라는 이 레지스터로 조정해가지고 8메가로 이제 맞추는 과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맞춰서 쓰니 그냥 외부에다 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부정확한데 또 문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오차가 또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써야겠다면 외부에 다는 게 낫고, 내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경우에는 쓰고 오차 감안해서 쓰는 거죠. 굳이 얘를 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까지 하면서 쓰면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내부의 RC 오실레이터는 그냥 그 시간에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외부 클럭은 이제 우리 저기 펑션 제너레이터나 뭐 이런 구형판 클럭을 발생하는 장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얘도 아까 스타트업 시간에 대한 부분. 자, 다음으로 슬립 모드인데, 자, 슬립 모드는 이제 중요해요. 슬립 모드는 중요해요. AVR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듈의 전류를 차단해 소비자를 줄이는 동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면 이제 5개 클락이 여기 나와요. 5개 클락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오실레이터 이제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거 이제 메인 클락, 그리고 슬립 모드가 해제되는 인터럽 소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슬립 모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약간 잠을 자는 거죠. 일을 하다가 얘 좀 전기를 아껴야겠어. 이렇게 슬립 모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얘를 다시 일로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깨울까? 라는 부분이 이 얘기예요. 뭘로 깨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이 얘기예요. 자, 먼저 이게 슬립 모드는 이렇게 이 슬립 모드는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모드, IDC 노이즈 리덕션 모드, 파워 다운, 파워 세이브, 스탠바이, 익스텐드 스탠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동작하는 클럭은 이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가장 전력을 적게 먹는 거는 바로 파워 다운 모드가 되겠죠. 파워 다운 모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 다 비어 있죠. 물론 여기 스탠바이 모드일 때도 지금 다 비어 있긴 하죠. 자, 그러면은 근데 스탠바이 모드일 때는 이 메인 클럭이 이렇게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전력을 적게 먹는 건 파워 다운 모드예요. 특히 이제 배터리 동작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사용해야 되고, 슬립 모드일 때. 자, 그럼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게 한 건 어떤 게 있냐?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이 INT 0부터 7이라는 건 인터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인터럽.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깨운다라는 거고, TWI는 얘는 통신이에요. 통신 쪽 어떤 값이 들어오면 깨운다.
얘는 타이머, 내부의 타이머라고 해서 시간 관련된 동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거는 EEP 도면이 와서 깨운다. EEP 도면의 어떤 그런 동작에 깨운다. 이거는 ADC에 대해서, IO 기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이 가장 그 깊게 잠드는 모드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부 인터럽이나 혹은 이 TWI는 이제 외부에서 통신, TWI라는 통신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이제 깨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뭐 타이머 쪽, 이게 완전히 재우지 않고 어떤 일정 시간 되면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때는 밑에 파워 세이브 모드로 하면은 타이머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일정 시간 뒤에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슬립 모드는 어디서 하냐 하면은 MCU-CR이라는 데서 하죠. MCU-CR은 MCU 컨트롤 레지스터인데 여기서 이제 슬립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부분도 있죠. 요 4개의 비트가 슬립 모드를 결정을 해요. 이 4개의 비트가. 근데 여기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죠. 여기가 좀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순서가 좀 뭐라 그럴까 헷갈리게 돼 있죠. 자, SE는 슬립 이네이블이에요. 슬립 모드 진입할 거냐, 그러니까 슬립 모드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슬립 모드가 SM0, 1, 2가 설정이 돼 있더라도 슬립 이네이블에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슬립 모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거는 뒤엔 슬립 모드를 선택하는 비트라고 보세요. 그럼 슬립 모드가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 슬립 이네이블이 켜지면은 슬립 모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M1, 2, 3에서는 어떤 값일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다 0일 때는 아이들 모드, SM 제로가 1일 때는 ADC 노이즈 리덕션 모드, 그 다음에 010에선 파워 다운, 011에선 파워 세이브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건 내가 정하면 돼요. 정해서 쓰면은 슬립 모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각 모드에 대해서 이제 다 나오는 건데, 아이들 모드는 이렇다. ADC 노이즈 모드는 이렇고, 파워 다운 모드 이렇고, 파워 세이브 스탠바이. 아까 이제 우리 표에 있던 얘기랑 같아요. 그 표에 있던 얘기 그냥 이렇게 말로 풀어 쓴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리셋이 있어요. 리셋. 리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셋이에요. 리셋. 컴퓨터에도 이제 뭐 예전에 리셋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리셋 버튼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리셋이라는 거는 MC 모드 IO 레지스터 초기화하고 리셋 팩터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리셋은 리셋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셋이에요. 리셋이 해제된 후 리셋이 돼서 그 다음에 리셋 상이 해제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스템이 다시 재시작하게 된다 라고 돼 있고, VCC는 전원이에요. 전원이 일정 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워치독 타이머에 시간 제한이 발생돼. 약간 시간, 그러니까 바로 켜지는 게 아니고 시간 제한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고, 시스템 클럭이 안정된 발전을 위해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클럭을 달았는데 외부 클럭도 안정되게 클럭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 제한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시간 제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퓨즈 비트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리셋은 5종류가 있다. 파워온 리셋, 전기 딱 켰을 때, 그때 VPOT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 이해할 때 리셋. 외부 리셋은 리셋 핀이 있는데 여기 이게 최소한 1.5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 로우 레벨의 펄스가 입력되었을 때 외부 리셋이다. 와치독 리셋은 와치독 타이머가 지정된 주기 이상일 때, 주기 이상에서 우리가 어떤 리셋이 안 됐을 때 와치독 타이머가 리셋을 강제로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인데, 와치독 타이머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브라운아웃 리셋은 아까 우리가 BOD 레벨을 설정했었죠. 브라운아웃 저기 그 퓨즈 비트 설정할 때, 그때 VCC가 BOD 레벨 밑으로 떨어질 때 이게 2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 지속될 때 리셋이 된다. 그러니까는 전원이 결국에는 전원이 낮은 전에 들어왔을 때는 일정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그보다 낮은 전에 들어왔을 때는 리셋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JTAG AVR 리셋은 JTAG 시스템, 우리가 외부에 온칩 디버깅 할 때 그때 이제 그 리셋
쪽을 하나 잡고 있어요. 리셋 신호를 잡고 있어서 그때 JTAG 강제로 리셋 시킬 때 그때 이제 그 리셋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리셋 노즐 이렇게 있고 우리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쭉 있죠. 한번 그냥 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여기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도 리셋핀에 대한 거, 브라운아웃에 대한 거, JTAG에 대한 거, 와치독에 대한 거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거에 의해서 리셋이 된다 라고 돼 있죠. 리셋 관련 정기적 신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VPOT라는 건 파워 리셋, 스레스홀드 여기 볼테이지라고 되어 있고 전 값들이에요. 전압 값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파워 리셋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타이밍 차트도 있고 그런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 리셋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돼요. 자, 파워 리셋이 뭐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고 이거 뭐 여기 타이밍 차트까지 보면서 막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외부 리셋도 마찬가지고 아까 일정 시간이라고 했죠.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요 일정 시간이 들어왔을 때 리셋이 된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T 아웃 동안에 리셋이 잠깐 유지되고 다시 켜진다는 얘기예요. 와치독은 이제 와치독 타이머에 대한 얘기. 와치독 타이머는 이제 이따 얘기할 거고 와치독 타이머가 강제로 리셋을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브라운아웃 리셋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내가 정해놓은 레벨이었어요. BOT라는 레벨을 정해놨을 때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리셋 시켜주는 거고 JTAG, AVR, JTAG에서 이제 강제로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MCU CSI라고 되어 있죠. MCU Control and Status Register인데 MCU 리셋의 원인을 기록한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리셋이 발생하면 해당 비트가 0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많이 디버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 걸렸네 왜 리셋이 걸렸지라고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사실 뭐 그게 별로 볼 일은 없어요. 자 이제 와치독 타이머 하는데 와치독 타이머는 아주 중요해요. 자 중요한데 이게 조금 이제 뭐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쉽게 설명을 먼저 할게요. 와치독 타이머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일정 시간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론마다 다른데 증가를 하던 감소를 하던 어떤 범위 내에서 이게 동작을 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0부터 예를 들어서 100까지 숫자를 세요. 일정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가 넘어갔다가 1ms다 라고 이건 예예요. 어디까지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자 그래서 100이 되려면 100ms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0ms가 되면은 이 시스템은 무조건 리셋이 걸려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워치독 타이머 리셋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 리셋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와치독 타이머를 클리어 해줘야 돼요. 자 0에서부터 1, 2, 3, 4, 5, 6 쭉 가다가 100이 되기 전에 내가 설정해 놓은 값이죠. 100이 되기 전에 다시 0으로 당겨놔야 돼. 그리고 또 계속 얘는 0을 가도 계속 일정 시간마다 계속 증가해요. 100이 되기 전에 당겨놔야 돼. 근데 시스템이 멈췄어. 시스템이 어떤 오류로 인해 가지고 다시 0으로 만드는 과정을 못했어요. 그럼 얘는 리셋이 걸리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8비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작은 시스템이에요. 작은 시스템이고 동작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오동작을 한다든지 외부 전원이 좀 불안정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춰버렸을 때 얘를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그 리셋을 어떻게 시키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와치독 타이머가
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건 이게 와치독 타이머하고 이 시스템에 있는 그 타이머는 별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와치독 타이머 그 시스템이 멈추더라도 와치독 타이머는 동작해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안전장치예요. 자, 와치독 타이머는 시스템이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시스템이 얘가 딱 죽었어요. 그럼 와치독 타이머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돼서 100이 되면은 얘를 리셋 시켜버려서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초기화로. 자, 근데 그러면은 평상시에 와치독 타이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와치독 타이머를 평상시에 메인 루틴에서 얘 동작시킬 때 얘가 100까지 가기 전에 자꾸 리셋 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얘가 100ms 하면은 100ms 안에 계속 자꾸 메인 프로그램에서 얘를 다시 0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와치독 타이머에 의한 리셋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와치독 타이머는 어떤 목표 값을 갖고 계속 째깍째깍째깍 시계가 가는데 그 시계가 내가 정해놓은 값에 되면은 강제로 리셋 시켜버린다. 강제로 리셋을 막으려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메인 펌웨어에서 주기적으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메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겨서 얘를 0으로 못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0으로 못 만들어졌을 때는 와치독 타이머가 얘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와치독 타이머는 아주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와치독 타이머는 이제 와치독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그러니까 WDTCR에서 우리가 하게 이게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보다는 방금 얘기한 와치독 타이머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라는 거는 클럭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와치독 타이머에 그냥 타이머의 한 칸을 그러니까 타이머 동작 한 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요 프리스케일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와치독 타이머를 해제하는 방법. 자, 여기 있죠. 아까 있는 거. WDC, 앞에 있던 그 레지스터에 나온 거죠. 이거하고 WDE 비트 동시에 1로 세팅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 해제를 하려면은. 자, 이거 보시고, 그리고 안전 레벨이라는 게 있다. 자, 시스템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건 와치독 타이머가 해제되거나 프리스케일러 값이 변경되어 와치독 타이머와 관계가 바뀌는 거 방지해서 세 가지 안전 레벨이 있다. 요건 그냥 그냥 알고 계세요. 자, 와치독 타이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스템한테 요건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실제 만약에 어떤 제품 만들 때는 와치독 타이머 써야 되는데 그때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지금은 와치독 타이머가 도대체 뭐야? 와치독 타이머가 도대체 뭐야?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와치독 타이머의 안전 레벨에 대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내용은 어렵다. 근데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돼. 이거 외우거나 그렇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 동영상을 봤다는 거에 대해서 과제를 몇 가지 내주는데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성의 없이 그냥 두세 줄만 딱 써서 도대체 알아보기도 힘든 글씨로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2학년들이니까는 리포트나 과제나 많이 해봤을 텐데 이 리포트나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들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드는 연습이에요. 어떤 문서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제 안 내주고 교수님들도 과제 안 보면은 편하죠. 근데 과제는 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글을 문서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문서는 어디서 쓰게 되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면 문서 많이 씁니다. 문서를 많이 써요. 그리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그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는 여러분들이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서를 만들 때는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과제를 했다고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노트에 잘 쓰는 사람은 잘 쓰고 잘 예쁘게 잘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너무 성의 없게 친구들끼리 돌려서 그냥 했다. 돌려서 돌아보는 내용으로 그냥 급하게 썼다는 거 누가 봐도 그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과제는 스스로 하셔야 되고 스스로 찾아서 하셔야 되고, 답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성의 있고 개념 있게 만들었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만드는 문서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트 필기한 거 여러분한테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제를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출했으면은 보는 사람이 이걸 보고 뭐 잘했구나까지는 아니고 그 성의를 갖고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2주차 강의 과제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드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실망감을 많이 줘가지고, 좀 이 얘기를 이제 강의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자, 글씨는 좀 못 쓸 수 있어요. 저도 글씨 이쁘게 못 쓰니까. 근데 글씨는 못 쓰는 거하고 성의 없게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남이 한 거를 찾아서 그냥 급하게 내는 거냐,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냈냐,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과제 낸 거 보면 딱 티가 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거 딱 듣는다 하더라도 당장 볼 땐 이해가 가요. 당장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를 써보세요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보는데 내가 들어가면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실제 공을 차보면 못 차요. 그 축구 선수만큼 못 차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눈으로 봐선 다 이해가 가고 다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고 실제로 손으로 써보고 하는 과정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그 직접 손으로 써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3주차 과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성의 있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